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306 보충대를 포함한 의정부 용현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306 보충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의정부시는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부지에 첨단 산업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에 자리한 옛 306 보충대 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306 보충대를 포함한 일대 81만 제곱미터에 7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306 보충대와 인접한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부지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택지와 법조타운 등 주변 지역을 연계하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7호선 연장을 포함한 교통 접근성도 한층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해 지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해 철도역 추가 신설,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적극 검토하여 입주 후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옛 306 보충대 부지는 여러 차례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역의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의정부시는 국토부의 발표를 반기면서도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첨단 산업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특화 계획으로 첨단 사업 분야의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자족 시설 용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과 같이 공공주택 지구내 특화된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의정부를 포함한 신규 택지는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입주 시기를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 신청사와 시민광장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산재돼 있던 청사들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청사 증축 공사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업무 공간 공사를 끝낸 데 이어 최근 주차장과 시민광장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6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주변 정비와 개발 등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더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또 편하게 시청 민원을 보러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이 주변 일대가 정말 시청이 소재한 지역이라는 것에 걸맞는 도시 대개발을 통해서 포천시가 또 더 질서 잡힌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한 유도도장 사범이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억지로 권유하다 초등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5일 유도도장 사범 2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도장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도장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틀 후인 3일에도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는 B군에게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포천시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주지역으로 선정돼 기본 배분금 18억 원에 추가 배분금 22억 원까지 받게 됐는데요. 추가 배분금은 각 지역의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됩니다. 포천시는 돌봄, 교육, 여가 복합 공간인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 계획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이 아직 안 끝났나 했는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초겨울입니다.
입동을 앞두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서울에선 첫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고 털모자도 썼습니다. 옷깃은 여미고 몸도 잔뜩 웅크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아침 출근길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가을볕이 따갑던 산책길 공기도 바뀌었습니다. 물들담한 가로수 사이로 찬바람이 불자 겨울옷을 꺼내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지난 주말보다는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일기예보 듣고 내복도 입었어. 이거 아주 옷을 갖춰 입고 나왔어요. 몸에 싹 그 추위가 찬바람이 싹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저께하고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바람도 좀 다르잖아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울에서는 올가을 첫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포천이나 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일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날 수도권은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표 부근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울과 수원에는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되었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입동인 7일 절정에 달했다 이후 8일부터는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진화에 특화된 소화기인데 마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전기차 소화기를 검색하자 수많은 소화기들이 올라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부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 소화기들은 대부분 금속 소화기일 뿐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소화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소방청도 업체들의 미인증 소화기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인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에서는 편법이라고 그래요. 위법은 아닌데 편법. 근데 위법이라고 보일 것 같은데 속인 거잖아요. 실제로 한 유튜버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홍보한 D급 소화기로 작은 리튬 배터리에 불을 끄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과전류를 이용해 작은 리튬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고 D급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도가 넘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소화기가? 불이 진짜 전혀 1도 안 꺼져. 오! 깜짝이야.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가 이제 열폭주하게 되면 다른 일반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저거는 끌 수 있는 뭐 약재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방 박람회 그런 데 가보니까 저거를 전기차 화재용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비단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처럼 홍보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이 소화기로 끄려다가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시 800도에서 1000도가 넘는 열폭주와 함께 벤젠이나 톨루엔, 불산 같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비치로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예고됐던 경기도의회 정례회 파행이 현실화된 건데요. 이날 대집행부 강력투쟁을 선언한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올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정무라인 임명 철회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경기도 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후반기 의회 개원 협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의 사과 등 4가지를 요구하며 대집행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강교량 수중 구조물 청소 용역 업체가 부당한 방식으로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매년 4억 원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교량 수중 구조물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입찰을 통해 업체는 매년 바뀌고 있지만 교각을 조사하고 청소하는 잠수부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낙찰된 업체가 이윤만 챙기는 부당 입찰 방식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상부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보수를 하면서도 수중은 보수하지 않고 관찰만 하고 있다며 교량 수중 구조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 예산보다 3.6% 증가한 5조 2,91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5,319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자치 활성화 재정 지원에 6,403억 원, 무상복지 지원에 7,08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기관 운영 경비 등에는 모두 3조 1,5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주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대 93,483제곱미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인천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 변화와 함께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지구로 탈바꿈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경인전철로 단절됐던 남북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며 사업비 약 5,120억 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가구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경기도 내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은 2020년 42.9명,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과 치료비 지원을 늘린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전국 노인 자살률은 0.7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1명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이를 위한 유용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를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는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를 25회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